한국상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단원이죠. 무장투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시기는 1920년대부터 독립, 그러니까 광복됐을 때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번 시간 잘 정리를 하시면 최소한 2문제 이상은 맞는다라는 거죠. 자, 1920년대 우리 이제 무장투쟁론은 기본적으로 한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많이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선택지 포함해서요. 선택지 포함하면 5문제까지 나온다라고 봐야지.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은 파트입니다. 1920년대 이제 저번 시간에 1910년대까지 봤고요. 3.1운동 터진 바로 직후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다음에 우리가 무장투쟁으로 가자라는 무장투쟁론이 갑자기 이제 급부상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독립군 부대에 우리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할 거 없이 상하이 할 것이 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서간도에 서로 군정서군이 있었고 대한독립단, 그리고 북간도에 북로군정서군이 있었고요. 대한독립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좌진 중심의 북로군정서, 홍범도 중심의 대한독립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북로군정서, 자 이쪽에 서로군정서, 서로군정서 하면 우리가 그 어딥니까?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있죠? 그것이 이제 발전 거듭해서 서로군정서로 갔다라는 거고,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군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북간도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북간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독립전쟁 나왔습니다. 이제 봉오동 전투인데요.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언제? 1920년 6월 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군들이 서로 모이면서 응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국무도독부군 최진동의 안무에 국민회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합부대가 전투를 치르게 되니 그것이 봉오동 전투다라는 거죠. 활발한 국내 진입작전 전개해서 삼둔자에서 이렇게 격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삼둔자가 요쪽입니다. 요쪽인데 당시 이제 1920년이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무장 쪽으로 가자라는 무장투쟁론이 급부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도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응집하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놈들은 일제는, 자 지금 보세요. 1919년 3월 달이죠. 일제는 여기가 지금 일본 애들이 봤을 때 이쪽은 이제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여기까지 넘어가는 걸 좀 꺼려합니다. 근데 자꾸 독립군들하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소모전이 있으니까 쫓아갔어요. 한번 쫓아갔는데 삼둔자라는 곳에 쫓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에게 박살이 나는 것이 이 삼둔자 전투에 4월 달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아쭈 이것들 봐라, 독립군들 숨어 있네. 자, 군대 편성하자.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소규모 군대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났는데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대한독립군, 그리고 방금 봤던 도독부군 뭐 이렇게 해서 싹 다 모여 있었던 연합군 부대에게 대패하는 것이 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의해서 일본 놈들이 깜짝 놀라죠. 여기에서 봤었던 짜잘한 부대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대규모로 훈련이 잘 돼 있는 일종의 편성된 부대였다. 독립군 애들이 조직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대규모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얘들은 지금 국외에 여론을 조심해야 돼. 지금 여론에서 학살 얘기가 나왔고 얘들이 이제 학살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때에 지금 군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학살을 자행한다라고 소문이 나면 굉장히 난감하겠지. 그러니까 얘들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훈춘 사건입니다. 훈춘 사건은 뭐냐면 이쪽에 살고 있는 마적대,
여러분 마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고 마적 강동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신라 말에 호족 세력들 있죠. 중앙정부는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와 독자적으로 힘을 키운 세력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니 그것이 이제 마적대입니다. 도둑놈들인데 얘들한테 이제 그 밀거래를 하는 거지. 야, 니들 돈 필요하지 않아? 나 돈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시키는 거 한번 해볼래? 일종의 흥신소죠. 그래,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게. 뭐 하면 되는데, 야, 이쪽 지역에 일본에 공사관이 있단 말이야. 알지? 공사관을 습격해. 그래서 일본 공사를 죽여야 돼. 뭐라고? 일본이면 니네가 그래 돈 벌기 싫어? 아니 나 할게. 그래가지고 이 일을 벌이는데 이것이 조작 사건인 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일제가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대를 만주로 보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보세요. 중국 땅에서 일본의 이 특사죠. 특사가 이제 하고 있는 공관이 불났고 거기에서 일본 공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니네 믿고 중국 믿고 그냥 우리가 공사를 파견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가 군대를 일정 부분 일정량의 군대를 보낼 테니까 우리가 지킬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야, 군대 치고 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면 전쟁하든가. 니들이 먼저 침략한 거잖아. 아니야 그렇게 해 라고 해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일종의 빌미를 만들어 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대를 만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독립군들을 포위하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삼돈자에서 전투가 있었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럼 아쭈 요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군대를 꾸려서 갔는데 우리가 연합부대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봉오동에서 바로 박살이 났고 열받은 일본 놈들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중국을 위협하면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 일본 놈들이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립군들 다 때려잡겠다 했는데 우리의 여기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소군, 그리고 아까 여기 봉오동 전투에 연합했던 군대,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여러 소규모 군대들이 다 연합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 놈들은 이쪽 훈춘 사건을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근거지야. 그러고 갔더니 애들이 얼마 없어. 그리고 막 도망가요. 아쭈 저것들 잡아라. 이제 우리가 근거지를 파악했다. 저기를 잡으면 되겠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청산리였습니다. 청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매복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이 한 방에 작살을 내니 그것이 청산리 대첩이다라는 거죠.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두 차례 하고 뭐 이렇게 전투를 했는데 이 10차례,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대승을 거둔 것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래서 참전부대, 북로군정소군, 대한독립군, 국민의군, 의민단, 서로군정서 점점점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연합부대다라는 것까지만 파악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사료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표를 그대로 놓고 풀어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거. 힌트는 1920년. 그렇죠. 그리고 21일부터 26일, 6일 동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투를 했다라는 거죠. 요 정도. 그럼 6일 동안 전투를 많이 했고 20년 10월 달에 전투했으니 청산리 대첩 해서 푸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나왔죠. 물론 3점짜리 문제였는데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 낼 때 1920년에 6일간 10여 차례 대승을 거두었다. 6일간 10여 차례 이 내용만 아시면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이것만 아시면 청산리 대첩을 풀어라라는 거구나 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일본 놈들이 깜짝 놀라요. 일본 놈들이 이 뭐 일정 부대 뭐 소규모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까짝까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연합부대였고 군사훈련이 엄청 된 때 대규모 독립군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게 장난이 아니다. 예전에 뭐 10명, 뭐 100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더라. 이것을 토벌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규모 군대를 꾸립니다. 엄청나게 큰 그 군대를 꾸려서 자, 간도로 가자. 그래서 출발합니다. 근데 간도로 갔는데 얘들이 또 까짝까짝 어디로 막 흩어져가지고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라이 그래서 간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간도를 포위한 다음에 사람이란 사람은 막 그냥 대놓고 쏴 죽이는 것이 간도 학살이에요. 그래서 간도 참변입니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대첩 이후에 꼭지가 돈 일본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시에 주민 만여 명이 학살당합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 우리 한국 동포와 중국 사람도 포함이 돼 있었고 일부 일본 사람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 간도 참변이에요. 정신 나갔죠. 아주 이런 걸 봤는데 뭐 지들이 뭐 문화 통치라고요? 문화적으로 통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죄 없는 우리 그 동포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독립군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때문에 죄 없는 동포들이 다 죽고 있다. 이 미친 정신 나간 학살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동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간도 지역에서 싹 다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동한 다음에 일본 놈들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 거기 없어. 우리 이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우리 근거지 아니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중단하는 것이 간도 참변이에요. 그래서 간도 참변은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이런 미친 짓을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정신 나간. 자,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인데요. 독립군부대가 재정비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데 부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휘관들이 많잖아요. 그 지휘관들이 산발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동하면 일정 부분 여기에서 모이자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밀산부입니다. 밀산부 한흥동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봉오동 전투했죠. 그리고 훈춘 사건 조작을 했었고 천산리에서 우리가 6일 동안 10여 차례 대승을 거두니까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죠. 간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일단 소련 지역으로 이동해야겠다. 중국에서 반한감 정도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중국 사람들 피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응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 소련으로 이동하자라는 결정하에 밀산부 한흥동은 소련으로 넘어가는 딱 그 중간 지점인데 거기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모이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쪽 모이게 되는데 여기 그때 호수 하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해주 이렇게 호수 하나 있는 이쪽에서 이제 모여서 다시 재정렬하고 재정비하고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자라는 판단이었는데 독립군부대가 이동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걸리는 거야.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일본 놈들을 만나서 소모전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1일 날 도착했는데 어떤 부대는 15일에 도착하고 어떤 부대는 30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휘부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독립군부대가 연합을 하자라고 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것이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그래서 1920년 대한독립군단이 밀산부에서 조직이 되고 그리고 지휘체계가 갖춰지고 하나의 부대로 통합이 된 다음에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독립군부대가 밀산부에서 대한독립군단으로 결성이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분열이 돼가지고요. 소련 내분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얘들끼리 적색군 그러니까 이제 혁명군 그리고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군끼리 지들끼리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더라. 이게 내분이 있었는데 말이 내분이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반이 뚝 잘라져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부대가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전쟁터만 가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단어가 합해 있는 거예요. 위기는 극복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요? 진짜 위기라는 단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혁명군과 반혁명군이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어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고마워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정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여서 얘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네 분이 있었는데 적색군과 백색군이 있었는데 혁명군과 반혁명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도와줄까 했더니 일본 놈들이요. 이 반혁명군, 백색군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일본 놈들 여기니까 우리 당연히 적색군을 도와주자. 그래서 적색군의 우리가 지원을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 백색군이 지고 적색군이 이겼어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게 되고 역시 우리 독립군들도 기뻐하게 되죠.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적색군이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래 보금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적색군이 니들은 뭔데 한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기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이상하지? 야, 우리가 니들 도와줬잖아. 이거 전쟁할 때 도와줬잖아. 옆에서 깨짝깨짝 했던 애들이 니들이야? 그래, 그 부분은 좀 고맙다. 일정 부분 고마운데 그래, 니들이 왜 도와줬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일들 겪어서 잠깐 조금 여기에서 정착하고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라 해.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 뭐 그 정도는 해줄게. 그런데 말이야, 니네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소련이잖아. 남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독립군들은 총과 뭐 수류탄도 있고 뭐 이렇게 무장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래서는 안 되지. 친구는 친구인데 같이 잘 살려면 야, 무섭잖아. 위협적이잖아. 무장 좀 해제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기나 이런 것을 다 반납하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야, 니들 착 저쪽에도 착착 무기 안 내려? 아니야. 야, 우리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3.1운동 때 보셨죠? 한 사람이 빵 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빠방빵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처구니 없이 피해를 봤는데 그것이 자유시였다라는 거. 그것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게 1926년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래서 적색군이 승리했는데 이들의 배신으로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자 자유시에서 참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 소련 내분에서 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르크루츠파 공산당 있고 상하이파 공산당이 있어서 그들이 연합해서 뭐 쭉쭉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틀에서만 해결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선생님, 원래 그 소련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휘관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휘권에 관해서 이렇게 다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결국에 그거 내용 다 풀면 이렇게 나와요. 따지지 마세요. 자,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자, 자유시 참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본 독립군들이 안 되겠다. 원래 있었던 우리 땅으로 일단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재정비하고 여기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 이제 막 부상 당하고 이런 독립군들이 자녀 독립군들이 이제 가게 되죠.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세 개의 자치정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흡수되는데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릴 거고. 독립군들이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아직도 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 독립군들이. 이 잔류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는데 미스야는 총독부 경무국장 아주 나쁜 놈인데 이쪽에 만주 군벌 장쩌린이라는 놈이 있어요.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놈인데 이놈하고 독립군 현상수배를 걸어요. 그래서 니들이 독립군 보면 우리한테 신고만 해주면 우리가 얼마씩 이렇게 줄게. 어때? 좋아 해서 미스야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만주 독립군 토벌에 상호 협조를 약속했던 것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그래서 미스야 협정 독립군 탄압을 위해서 일제가 만주 군벌과 맺은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1925년 상황이고. 자, 이제 3부를 한번 봅시다. 3부로 아까 귀국한 독립군들이 3부에 흡수됐다고 했는데 3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만주 지역의 독립군 세력 전열을 재정비해서 세계 자치정부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1920년 밀산부 한흥동에 모여라 했는데 가지 못했던 잔류 독립군들과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그 국의 동포 우리 민족들과 그리고 이쪽에서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다시 모인 독립군들이 이 지역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정부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당과 하나의 군대를 조직한 정부와 산하 군대를 이렇게 조직한 독자적인 세 개의 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쪽에서 대한독립군단이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자유시에서 이렇게 우리 전투하고 그리고 자유시 참변을 겪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신민부에 많이 그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부대는 또 정의부로 흡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자치정부가 구성이 되었으니 이것이 1920년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봤을 때 간도 참변, 간도 학살 멈췄어요? 독립군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없어서 그 멈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간도 참변을 중단을 했었고 이들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소련에 또 갔었는데 슬금슬금 다시 이렇게 돼. 쭈 요것들 봐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다시 일본 놈들이 통제해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1925년 미스야 협정. 요렇게 참전신을 그렇게 어떻게 잡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앞잡다면 참정신이죠. 그래서 압록강, 하얼빈, 북말주일 때 이렇게 했는데 참정신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출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 당시에 조직이 되었었구나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3부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조직이고요. 그리고 민정기관이 있고 군정기관. 그래서 정부와 군대가 각각 이렇게 있었던 세 개의 자치정부가 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가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1924년에도 그렇고 중국의 국공합작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가 우리 뭉쳐서 하나로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1926년에 또 안창호 선생이 이걸 보고 중국 애들 보고 자극받아서 북경 축성회 민족 유일당 운동 이 전개될 때쯤 세계 자치정부인 3부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3개까지 필요했느냐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이 생겨서 가운데 있었던 정부가 어디예요? 정의부가 중심이 돼서 참의부 그리고 신민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통합하자라고 하면서 그래 지휘부들이 만나서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른바 이것도 만주 지역의 민족유일당 운동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하나로 합쳐지진 못했고 2개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혁신의회와 국민부입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죠. 정의부가 이렇게 참의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세요. 여기 저 아래 임시정부가 있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정 부분 직할부대 역할도 했던 것이 참의부예요. 정의부는 멀고 신민부는 더 멀고 하니까 참의부에 얘기하면 참의부에서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에 전달 이렇게 했던 직할부대 역할을 했었던 게 참의부입니다. 이거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무튼 정의부에서 창의부, 신민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흡수, 통합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자. 3부 통합 운동이 전개가 되고 하나로는 안 되고 2개로 그래서 윗동네 혁신의회 그리고 아랫동네 국민부 이렇게 2개의 정부로 구성이 됩니다. 자, 혁신의회 아래 한국독립당이 조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군대로 한국독립군이 하나만 당과 군대가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자, 국민부 남만주 일대에서는 조선혁명당이 조직되었고 조선혁명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조선혁명 조금 빨간색 같고 그렇죠? 이쪽은 좀 파란색 같고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 그리고 위쪽 한국독립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회, 북만주에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
국민부는 남만주죠. 아랫지역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조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31년 만주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요. 1931년 만주를 습격해서 어떻게 되죠? 만주를 장악합니다. 이른바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수립을 해요. 그래서 1931년 만주 사변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본 땅이야 라고 해서 깃발 딱 꽂아버리니까 중국 애들이 열받죠. 저 우리 땅인데 침략당했어요. 그래서 지들 땅이라고 이렇게 세워버렸어. 일본 놈들 쳐 죽일 놈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애들 독립군들이 같이 막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1931년 이후에 중국 놈들 웃긴 놈들이네. 그래서 어디 칩니까? 상하이 침공하죠. 그게 1932년이잖아. 자, 1932년에 일이 터지니 1931년에 우리 한인애국단 김국 백범 선생이 조직한 한인애국단에서 뭡니까?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배출해내잖아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가고 윤봉길 의거는 성공을 하지만 이 가운데 뭐가 있었어? 상하이 침공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얘들 뭐야? 봤더니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 김국? 김국은 뭐야? 임시정부? 아, 그렇구나. 얘들 지원해줘야지 라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전시관했잖아.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야, 우리 니네하고 같이 합심해서 싸우자. 이른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한 한중연합작전이 이 이후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지금 나오는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에 요 윗동네에 윗동네에 우리가 군대가 있었죠. 3부가 통합돼서 2부, 두 개 자치정부로 구성이 됐고, 그 윗동네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 그 아랫동네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우리 조선, 한국 사람의 군대가 독립군들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몇 년이야? 1932년이에요. 저기는 지금 누구 땅이에요? 일본 땅이잖아. 일본 애들이 만주국이랑 이상한 걸 해놨고, 그러니까 일본 근거지. 일본 본토 안에서 일본의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여기 우리가 지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랑 같이 싸워. 우리 어차피 만주를 되찾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중국 의용군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군 만마를 얻었죠. 중국 애들 얼마나 인원이 많아. 그렇죠? 이 인원과 함께 전투를 시작하니 그것을 가지고 1930년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혁신의회, 윗동네에 혁신의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한국 독립군이 있었죠? 거기에 누가 참전해? 중국 호로군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쌍성부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이 1932년, 33년이에요. 자, 그 아래 국민부에 조선혁명군이 있었죠? 여기에 중국 의용군이 참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중연합작전이자 영릉가에서 대승을 거뒀고, 흥경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게 32년, 33년. 전투가 엄청 많고, 전투부대가 많고, 그리고 중국 참전부대가 많고, 그리고 언제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그런데 전투가 이것만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큰 전투가 한 5개 전투 정도 있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것만 딱 제가 뽑았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1930년대 초반 중국 호로군이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돌아버리겠죠. 엄청 헷갈리지. 그래서 일단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은 왠지 파란색 느낌이죠. 그래서 지청천이 총사령관, 여긴 좀 빨간색이잖아요. 사회주의계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꼭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총사령관 지청천이 혁명군을 이끌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뒤집어 내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가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지청천은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있는 쪽은 사회주의계겠죠. 자, 이것을 외웁시다. 앞자 따서 독, 호, 군, 쌍이라는 얘기고, 혁, 의, 군,
혁의군영이라고 외우세요. 군대잖아 군대. 그러니까 독호군상 혁의군영이라고 외우면 돼요. 독호군이고 혁의군이에요. 그렇죠? 독호군 쌍성보 그리고 혁의군 영릉가고 둘 다 32년 전투입니다. 자, 우리가 연기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 1932년 윤봉길 의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니까 첫 승리가 연합 승리가 32년이겠지. 그러니까 독호군 쌍성보는 32년, 혁의군 영릉가는 32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3점짜리 다 맞출 수 있어. 진짜야. 이것만 외우고 전투 그거 문제 그 전쟁사 문제를 풀어보세요. 무조건 다 맞아요. 진짜라니까. 안 믿어 또. 자, 안 믿으면 어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몇 강 안 남았는데 지금 무조건 믿어. 아셨죠? 자, 한중연합작전의 위축인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세력이 위축됩니다. 한동안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을 성공을 했는데요. 그 임시정부가 이것도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상하이에서 상하이 사변이 언제 있었죠? 1932년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상하이. 그러면 상하이에서 지금 사변을 해가지고 얘들이 점령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상하이가 일제 영향력 아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때부터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쭉 해서 한코까지 가서 쫙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 1940년까지 임시정부가 계속 이사를 해요. 이사를.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도와줘요? 중국 애들이 도와주면서 계속 이사를 하는데 어디에 멈추냐면 충칭. 중국 충칭이라는 곳에서 1940년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자체도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윗동네 봤더니 여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다 죽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혁의군영, 독호군상 해서 우리가 다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청춘들아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큰 군대를 조직해서 훗날을 기약하자. 우리도 지금 힘들어서 지원 못 나가고 거기는 지금 일본의 힘이 너무 세게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동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임시정부의 지령도 있었고 그래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한국 독립군은 파란색이죠. 민족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3년 이후에 임시정부 지령을 받아서 그래 우리가 내려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빨간색이죠.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우리하고는 색깔이 틀려. 노선이 틀리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맨 처음엔 하는데 지휘관 양세봉이 일제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34년. 그래서 그 이후에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아니야. 우리가 생각을 바꿨어. 그래서 다시 힘을 키우는 게 맞아. 이동하자라고 해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혁의군영 독호군상 한 다음에 바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뭡니까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 우리가 빼먹은 게 있죠. 뭐예요? 당시에 의열단도 만주에 있었잖아. 그래서 의열단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 이후 상황이에요. 자, 동북항일연군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 다음에는 사회주의계가 그 독립활동을 했던 이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왔고요. 보천부 전투는 한 두어 번 나왔나? 그리고 조국광복회는 나오지도 않았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적어놨느냐? 그래도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대립은 했지만 얘들이 힘을 합해서 일제에 독립활동했던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독립운동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사회주의 일종의 군대예요.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이 36년에 만들어지고요. 이 항일연군이 그 보천보에서 함경도 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이에요. 이쪽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관내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한반도 안에 사회주의계 그 군대가 들어가서요. 소방서 습격, 경찰서 습격, 관공서 습격에서 싹 다 불질른 거야. 소방서도 불질렀다라는.
불 끄는 데인데 가서 불을 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천일 장군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북한 애들은 김일성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김일성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김일성 이름이 여기에서 드높여졌다라는 거죠. 보천부에서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들어가서 1930년대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실제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보천부에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습격을 했다 이런 거죠. 우리 민족신문은 뭐라고 나왔겠어요? 김일성 장군이 가서 그 일본 애들을 때리잡았다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자, 소련 영내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김일성 잡아라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때 그 전열을 싹 다 정비해서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광복 이후에 이 부대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조국 광복해 동북 한일 연군 내에 한인 유격대를 중심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일정 부분 중국과 한국의 연합작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국 광복해 해서 우리만의 군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단체. 그것이 조국 광복해고요. 자, 이제 요 부분부터는 아셔야 됩니다.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데 자, 한국 독립당 있죠? 그리고 조선혁명당 있죠? 그리고 의열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부대 이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여기서 설명해서 부대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연합을 해서 부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자라는 거죠. 이 예전에 우리가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가기 전에 밀산부 한흥동에서 모였을 때하고 비슷해요. 지휘관이 셋이잖아. 지휘부가 3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데 이 통합한 것이 당시 1935년에 민족혁명당 하나의 당으로 통합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다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혁명, 의열단 이쪽이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계가 지도층을 형성하고 피지도층을 형성한 것이 민족혁명당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 괴뢰 정부를 세웠고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32년에 그래서 임정은 이동하면서 이들에게 야,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통보를 했고 이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부대 이동이 시작되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한반도 먹었지 만주까지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먹었어요. 이제 여기 먹는 건 순식간이잖아. 여기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힘든데 한국 애들이 싸우니까 우리 한국하고 힘 합치자. 임시정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같이 힘 합치자. 그래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35년에 합당해서 이름이 민족혁명당으로 가는데 점점 갈수록 1935년이잖아. 부대 이동을 하는데요. 갈등이 너무 심해요. 야, 우리가 니네 노예야? 니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돼? 아니잖아. 왜 니들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게 되고요. 부대 이동이 이제 되고 저쪽 임시정부 쪽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하나로 응집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이 임시정부를 이렇게 통합해가는 이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에 지금 여기가 다 짬뽕돼 섞여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계열을 가진 세력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난 임시정부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만 나왔어요? 빨간색만 나왔죠. 그러니까 야, 우리 빨간색만 남았는데 이름 1935년에 이름진 민족혁명당 좀 그렇지 않아? 그냥 빨간색 내세우자.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1937년에 개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민족혁명당 때는 빨간색, 파란색 섞여 있었는데 이제 빨간색의 큰 정당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란색의 큰 정당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찰나예요. 40년에 만들어지고. 아무튼 이제 40년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딱 나뉩니다. 아무튼 여기 조선민족혁명당에는 빨간색만 남았죠. 이 빨간색 사회주의계들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조선의용대예요. 1938년에 우리만의 군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빨간색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선의용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김원봉이 그렇죠? 중일전쟁 직후에 한커우에서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군대가 나타나 있고요. 조선의용대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라고 하는데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뭐냐 그러면 조선의용대요. 다시 조선의용대는 뭐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 이거 조선의용대 시험 문제 출제되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이 문구 잘 기억하셔야 되고 어디? 한커우에서 조직합니다. 사회주의계 독립운동 뭡니까? 부대예요. 독립공부대입니다. 자, 변화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가 조금 있다가 42년에 한국광복군에 합류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인원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국연합진선협회인데 김구 선생과 이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따지지 말고 하나로 연합하자라는 진선협회가 옳은 이름인데 전선협회라고도 써요. 아무튼 하나의 전선으로 모이려고 39년에 응집은 했었는데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연합진선협회는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걸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갑시다. 빨간색 공부했고 이제 파란색을 공부해야죠. 자, 한국독립당인데 자,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국민당이 있었고요. 35년에 김구가 조직했습니다. 30년에 조소왕이 조직한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조선혁명당이 있었어요. 지청천. 선생님, 지청천 이 양반은 아까 한국 독립군 지휘관 아니었어요? 파란색인데 이름이 혁명군은 양세봉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렇게 세 개의 부대가 찢어졌을 때 얘기고 합당을 했지. 그래서 뭐라고? 민족혁명당이라고 합당했을 때 그때 난 싫어 그러고 나오잖아. 나올 때 지청천 선생은 나오면서 조선혁명군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나와요. 조선혁명당. 그러니까 이제 조선혁명당은 이름은 같지만 그 전에 거하고 지금 거하고 틀려.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지청천이 사회주의계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아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거예요. 시간 지금. 자, 35년에 한국국민당 그리고 30년에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개나 필요하냐? 하나로 모이자라고 해서 한국독립당으로 1940년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독당이라고 불러요. 한국독립당. 그래서 김구, 조소왕, 지청천이 있는데 김구를 위원장으로 놓고 이름은 한국독립당으로 가자라는 거죠.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이름은 이렇게 가고 김구가 이쪽에 수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독립당으로 합당했다. 1940년. 자, 김구가 중심이 된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정당의 성격을 띠었다라는 거죠. 임시정부 체제가 변경합니다.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주석제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38년에 광저우, 류저우, 그리고 40년에 가서 충칭이죠.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칭까지 가서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본 놈들까지 어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요 옆에는 산이잖아. 어디 갈 데 없다. 여기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자. 이제 끝났다. 그래서 충칭에서 정착합니다. 죽을 각오로 정착을 한 다음에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김구 선생이 중심되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1940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군대 역사를 거슬러 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면 최초의 우리나라 군대 뿌리가 어딨냐? 한국 광복군이에요. 자, 그래서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주석제로 그래서 강력한 주석. 그 예전에 북한이 주석제였죠. 김일성이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주석. 김구가 주석에 앉고요. 1940년. 그리고 1944년 되면 45년에 이제 광복이었죠. 44년 되면 전세가 완전 기울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가. 우리가 바보예요? 다 알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임시정부가 아닌 이제 정식 정부로 거듭나야 되고 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석 혼자 하면 독재로 갈 수 있으니 부주석도 놔야 된다라고 해서 부주석 중심제로 가게 됩니다. 주석과 부주석. 그래서 주석은 김구, 부주석은 김규식. 이것이 이제 임시정부의 마지막 1944년 개헌이에요. 자, 그리고 41년에는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정식 정부가 들어설 건데 건국 강령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소왕 하니까 이름 이쁘죠. 와 이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학생이 조소왕을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료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삼균주의에 대한 내용이 딱 있었어요. 그럼 조소왕이거든. 근데 조소왕이라는 이름이 없고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인데 할아버지가 조소왕이에요. 정답인데 이걸 많이 틀렸어. 왜? 조소왕 이름이 이쁘니까 여자 같죠. 조용은이 본명입니다. 조용은. 소왕은 호예요. 근데 호가 더 유명하신 분이 조소왕입니다.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건국 강력으로 41년에 채택이 되고요. 42년에 좌우통합 임시정부의 성립인데 이제 좌우가 통합했다라는 거죠. 우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통합을 했다고요? 네, 한번 봅시다. 정리를 해드릴게 잘 보세요. 민족혁명당이 있었죠. 누가?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고 나니까 이거 사회주의계가 너무한다. 그래서 민족주의계가 이탈을 해요. 임시정부 산하로 들어가는데 임시정부는 지금 파란색 계열로 지금 세 개의 정당이 큰 정당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때 이탈하면서 지청천 장군 같은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뒤에 37년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서 빨간색을 그냥 대놓고 들이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들이밀면서 군대를 만드니 1년 뒤에 한꺼에서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부대를 만들죠. 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자,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이제 그 일본하고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는 40년에 이렇게 돼 있던 세 개의 그 정당이 하나로 통합이 되죠. 이른바 한독당으로 통합이 되고 여기에 이제 40년이잖아. 그 위원장은 김구, 조금 이따 임시정부의 주석이 김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 군대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죠? 충칭에서 조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40년이 되면요. 이 조선민족혁명당, 그러니까 쉽게 군대만 얘기하자면 조선의용대 빨간색 그 독립군 부대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광복군 1940년에 파란색 독립군 부대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정도 가면요. 빨간색이 힘들어집니다. 이 사회주의계는 조금 폐쇄적이죠. 이 민족주의계는 아무래도 세계 강대국들과 평화, 연합 이런 것들을 모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임시정부는요. 연합군, 영국,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군인들이 합세해가지고 배고파 그러면 초콜릿? 기분 초콜릿. 그럼 초콜릿 막 먹고.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이쪽보다는. 진짜 여유가 있었겠어? 힘들지. 그런데 이쪽보다는 좀 여유가 있었겠죠. 이쪽은요.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멧돼지 잡아야 돼. 멧돼지 잡아서 이제 먹고 엄청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이들은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들 세력, 그러니까 100명에서 조금씩 수가 줄어드는 거야. 죽으면 새로운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 근데 이쪽은 또 채우잖아요. 저기 실질적으로 1940년 되면 국내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 청년들 다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징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장기 꽂고 한국 사람인데 전투하라고 막 내보냈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일본 놈들한테 징병된 한국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군대가 생겼다, 창설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탈영해서 이쪽으로 흡수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점점 커지고 이쪽은 조금 작아지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 우리 이제 김원봉 선생이 이제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다. 힘을 그냥 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김두봉이 펄쩍뛰어요. 말이 되느냐? 우린 사회주의계고 이쪽 민족주의계다. 어떻게 이렇게 얘들하고 노선이 틀린데 같이 할 수가 있느냐? 난 반대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내 군인들, 내 새끼들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험하게 죽임을 당하느니 이들과 연합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맞겠다. 나는 저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쪽으로 가겠다. 나를 따라올 사람은 같이 가고 김두봉을 따라갈 사람은 같이 가라. 이렇게 되면서 쪼개져요. 그때 이제 김원봉을 따랐던 무리들이 1942년에 한국광복군에 흡수되면서 한국광복군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의 이제 그
지휘관이 누구예요? 총지휘관이 지청천 장군이고 부지휘관이 김원봉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커지는데 이걸 가지고 1942년에 흡수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좌우가 통합됐죠. 그래서 좌우 통합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김두봉은 안 되겠다. 우리는 조선 의용대를 끌고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자라는 거죠. 같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선 의용대라 하니까 이때 조선대 의용대하고 이때하고 같아요? 틀리죠. 이때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 그런데 이름이 같으니까 이때를 떠올리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여기를 싹 다 날리고 군자를 붙여서 조선 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조선 의용군과 조선 의용대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부대는 이제 연합군과 공주에서 같이 군사훈련 받고 그리고 1941년 대1, 대독 독일 놈들한테도 선전포고 하고요. 일본 놈들한테도 선전포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 군대가 있으니 니들하고 전면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941년에 일본 놈들이 진주만 습격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니까 미국도 우리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강력해진 군대를 가지고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한국광복군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 돼요. 한국광복군 40년에 김구가 충칭에서 지청천을 사령관을 두고 창설합니다. 군사력포강 의용대가 조선 의용대 흡수통합 42년에 좌우통합 임시정부가 됐고요. 자, 연합적인 태평양 전쟁이 터진 다음에 대일본, 대독일 선전포고를 우리가 했어. 선전포가 뭐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니들하고 전쟁할 거야 라는 거잖아. 그렇죠?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견돼서 일본 놈들이 한 놈이라 있다. 그럼 무조건 참전하는 거야. 우리가 다 참전했고요. 포로로 신문, 암호문, 번역, 선전, 그리고 회유방송 이런 것들에 참여를 했던 것이 우리 한국광복군이었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국내로 진입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조국의 광복을 맞이해야겠다. 그래서 국내 진입작전, 국내 진궁작전을 계획하는데요. 총사령관, 지청천 부대장, 이범석 등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한국광복군이 그 중국에 있었던 미군과 OSS 부대와 연합해서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이때는 미국이 강대국이잖아.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 우리가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비행술도 배우고요. 그리고 전략하는 요런 그리고 사람 죽이는 법 이런 것들 다 훈련을 다 배웁니다. 그것이 이제 OSS 부대인데 OSS가 나중에 미국에서 CIA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CIA의 전신이 OSS 부대예요. 그들과 우리가 훈련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국내 전진군 특수훈련도 받았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작전을 했습니다. 국내 진궁작전. 그래서 1945년 드디어 이제 우리 땅을 밟고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요. 광복군과 연합군, 특히 미국과. 그래서 한쪽은 이쪽에서 우리가 해군으로 참전을 할 것이고 이쪽으로 싹 광복군과 연합군이 여기에 매복이 돼 있다가 작전 자, 지금 출발한다. 빵! 그러면 이제 가는 건데 신호가 뭐냐면 미 육군선과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대가 폭격기 있죠? 쭉 해서 바바바박 때리면 이제 이게 신호야. 그러면 이쪽에서 와 하고 쫙 가면 이제 일본 놈들 박살나는 건데 이때 일본 놈들이 8월 15일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항복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 모습을 보고요. 엄청 슬퍼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거 일본 놈들 이거 잘못됐다. 왜 이놈들이 우리 땅에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우리가 이쪽 가서 일본 놈 총 딱 쏘면서 싹 가서 우리 힘으로 광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얘들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항복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들이 항복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한 게 아니고 미국에게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놈도 우리는 승전국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야. 광복이 됐지만 난 슬프다라는 백범일지 어떤 소설책에도 백범일지라는 책이 나온 출판사 앞부분에는 머릿말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조국의 광복. 나는 조국의 광복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슬픔에 가깝다. 그러면서 우는 그 내용이 이 일기장이 첫 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출판사다라는 거지.
아무튼 승전국주의를 얻지 못했다. 나중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반성은커녕 잘난 척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49년에 돌아가시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지금 일본 놈들이 이때 야 니네가 승전국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요. 자, 그렇다면 빨간색 조선 독립동맹을 김두봉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정당을 만드니 그것이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이름을 뭘로 바꿔? 조선 의용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 의용대는 한쪽 이렇게 김원봉의 의용대 있죠. 그래서 광복군에 편입돼서 이렇게 전쟁을 했었고 얘들 한번 보자는 거야. 얘들 이렇게 가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조선 의용대로 바꿉니다. 의용군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애들하고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항전을 계속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이 조선 독립동맹 혹은 조선 의용군은 한국 광복군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연락은 받습니다. 서로. 그래도 우리가 일본 놈들 항전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독립군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은 하되 연합은 안 했고 연락은 하되 이렇게 전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팔로군과 연합했다라고 하면 조선 의용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선택지로 잘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전을 계속 참여했다 이런 게 나오면 조선 의용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복을 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